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온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전기 기술자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주셨네요. 이 현재 많은 것들이 전기화로 변해가면서 앞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력 부족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 전기 기술자들 상당한 무슨 장벽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세상이라 이런 얘기죠. 이 전기 기술자가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이제 일부에서 그러는데 이 분야의 문화가 이 대형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49살의 코라라는 여성이 있는데 오늘날 이 여성은 힘들게 전기 기술자가 됐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 어이없는 예가 많은데 몇 개를 들어보면 그녀가 이제 마침내 보스가 되었습니다. 보스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스 어디 있냐고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 장비, 툴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손에서 뺏어가고 사다리를 그냥 뭐 이런 경우가 매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본인 얘기는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뭐 비교적 덜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이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과 락카에다가 위협적인 그 협박조 메일이 이렇게 맨날 꼽혀 있고요. 또 본인의 도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파괴된 채 발견되기도 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는 그 철모에 구멍이 숭 뚫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심했네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체 여성이 2%밖에 안 된다는데 정말 앞으로 이 2035년 가서 이 모든 것이 전기화된다는 이런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이 현실 실전에서 전기 기술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뭔가 본인이 좋은 일, 기여를 하고 싶고 좋은 인컴을 원한다면 전기 기술이 강력히 추천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100명 중에 2명꼴로 여성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숫자가 적은데 그럼 그렇죠. 대다수 남성분들의 배타성이 너무 심합니다. 화가 그렇습니다. 나네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기 기술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 여성분들이 좀 참여를 하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여성분들이 또 꼼꼼하거든요. 일도 잘할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다른 그 노동에 비해서 이 전기 기술자들은 그래도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방노동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의 모든 직업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1년에 한 4만 5천 불이 평균이라 그래요. 근데 전기 기술자들은 평균이 6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 2만 달러가 예. 넘었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마스터 전기 기술자가 되면 10만 달러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야라 그러고 요새 또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 기술자 수요는 더 추가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봐요. 근데 사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 기술학교의 투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현대 문화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커리어에 성공한다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있어가지고 이런 전기 기술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한테 말합니다. 높은 인컴에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 분야인데 중산층으로 사는데 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이 손이 닿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전기 기술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선 생각나는 게 이 전신주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 뭐 이렇게 이제 허리에 말이죠 연장들 차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전신주 같은데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아우 여성분이 올라가 그거는 생각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항상 뭐 남성들만 올라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여성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뭐랄까 뭐 휘파람 불고 뭐 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많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희롱 말씀하신 대로 이 섹슈얼 헤러스먼트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 이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는 게 그 apprenticeship이라고 그래도 견습 프로그램이죠. 네.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그 조롱과 놀림으로 가득 차다고 하는데 이 바네사 카르멘이라는 여성이 한 예가 있는데 이 여성들이 여성치고 5피트 8인치의 건장한 체격이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이 사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겨우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현장 같은 데서 리더를 보통 포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포맨이라고 그러죠. 예, 포맨이 일을 시키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옆에 서가지고 그냥 사다리 옆에 서서 못하고 스크루만 전해주게 완전히 보조 취급하는 이런 일이 매일 있었고 네. 또 말씀드린 네. 앞에 말한 대로 공사장에서 그 여성들이 사용하는 간이 화장실도 어느 날 갔더니 파괴돼 있기도 하고요. 아이고. 뭐 도구로 때리기도 하고 뭐 아이고. 소리 지르는 건 매일 일어나고 정말 이건 극심한데 여성들 다리 사이에 그 센시티브한 것도 서슴지 않고 발로 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걸 다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여성도 너무너무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43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자리를 잡았는데 이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견습공 신세에는 절대 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엉덩이를 누가 잡아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 본인의 도구에 침을 뱉어도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유, 참 그래도 잘 견뎌내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또 본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여성들도 좀 많이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성도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하던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하는데 본인이 바네사인데 바네사 이름을 줄여서 그냥 벤이라고만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인지 몰랐겠죠. 모르게 했군요. 네, 인터뷰 들어갔더니 여자냐고 물으면서 고개를 흔들고 아니 뭐 우리는 여자 뽑지 않는다가 아예 감추지도 않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 무거운 거 들겠냐,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겠느냐, 뭐 그러더니 재미로 인터뷰를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결국 이 여성도 이 분야는 또 유니언 멤버 되는 게 아주 빅딜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없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녀도 이제 드디어 유니언 멤버가 되고 2013년에 마침내 이 분야의 여성들에게 손을 뻗쳐야겠다면서 본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모든 여성 견습생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이제 함께 힘을 모이기로 하면서 요새는 그 내셔널 컨벤션까지도 하면 2019년 10월에 미네소타에서 무려 2,80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견습 프로그램의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여성들에게는 문이 꽉 닫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사실 오래됐지만 이 너무나 꽉 닫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도 지금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 연방정부 차원의 이런 여성들을 점점 그 돕고자 하는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그 대학 4년제를 안 가고 이 분야를 가는 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빛없는 또 다른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 The other college without the dash이라고 4년제 대학 나오는 것보다 이 분야를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이 컨트랙터들이 이런 견습 프로그램 하는데 텍스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네요. 네, 네.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면 많이 좀 지원을 하면 달라지겠죠. 있겠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